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네요. AI 혁명의 심장이 바로 이 작은 칩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그 칩을 만드는 시장,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이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여요. 절대 강자인 TSMC가 아주 자신만만한 수를 딱 두니까 가장 큰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수하고 또 그 틈에서 삼성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구도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두가 슈퍼을이라고 부르는 TSMC가 왜 이 시점에 그것도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런 초강수를 뒀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어떻게 삼성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짜리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맥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자료에 따르면 TSMC가 고객사들한테 공문을 보냈다고 하죠. 2026년부터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 가격을 올리겠다고요. 근데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9년까지 매년 올릴 계획이라는 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인상률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죠. 2026년에는 3%에서 10% 사이, 한 자릿수 퍼센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떠나가는 게 당연한데 몇 년치 인상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AI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AI 붐 때문이라고만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건 그냥 수요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그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공급자 독점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나 AMD가 설계하는 최첨단 AI 칩들은 정말 엄청난 성능을 요구하는데요. 그걸 안정적으로 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가진 곳이 사실상 전 세계의 TSMC의 3나노 이하 공정 라인뿐인 겁니다. 말 그대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줄을 선 고객들 몇몇만 봐도 TSMC의 그 배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나 AMD는 물론이고 애플, 인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고 TSMC의 차세대 2나노 공정 라인을 선점하려고 경쟁하고 있다는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애플의 M6, M7 칩, 인텔의 노바레이크 같은 미래 제품들의 운명이 그냥 TSMC 손에 달려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AI 군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TSMC가 부르는 값을 주고서라도 최신 공정을 확보해야만 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죠, 사실. 결국 이번 가격 인상은 원자재 값이 올랐다, 이런 비용 전가 차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술적 독점력을 이익으로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사 표현이자 시장 지배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TSMC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TSMC의 가장 큰 손님인 엔비디아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엔비디아가 그록이라는 AI 칩 스타트업과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그 계약이 이 전체 판을 흔드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계약의 방식이에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M&A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엔비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독점적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핵심 인재들을 영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잠깐만요. 2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왜 굳이 그런 복잡한 방식을 쓴 걸까요? 그게 바로 젠슨 황 CEO의 영리함이죠. 만약 엔비디아가 그록을 완전히 인수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AI 칩 시장 1위 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삼키는 셈이니까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반독점 심사에 착수했을 겁니다.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또 승인이 날지조차 불확실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규제 리스크를 완벽하게 피해가면서 그룹의 핵심 기술과 두뇌를 아주 신속하게 흡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정말 교묘한데요? 그런데 이 거래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고요? 단순히 그룹의 기술력이 탐나서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거래의 활용 점정은 바로 그룹의 칩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파트너가 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연결한 순간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죠. 표면적으로 이 거래는 엔비디아가 추론 칩 분야의 기술을 보강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추론, 인퍼런스요. 저희가 흔히 아는 AI를 학습시키는 트레이닝과는 다른 개념이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트레이닝은 AI에게 수만 권의 책을 읽혀서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추론은 그렇게 똑똑해진 AI에게 질문했을 때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트레이닝에는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독보적이지만 추론은 빠르고 효율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AI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이 추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룹은 바로 이 분야의 강자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미래 시장을 대비하는 동시에 그룹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파트너인 삼성과 다리를 놓게 된 거군요. 이건 명백히 TSMC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엔비디아의 거대한 장기 전략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 엔비디아가 얻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모든 생산을 TSMC 한 곳에 맡기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삼성을 대안으로 확보하면 공급망이 훨씬 안정적이게 되죠. 둘째는 가격 협상력입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가격을 올려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가격을 너무 올리면 우리 물량 일부는 삼성으로 넘길 수 있다는 카드를 쥐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미래 시장 선점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200억 달러짜리 포석인 셈입니다.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잖아요. 바로 삼성이 TSMC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료들을 보면 삼성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죠.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미국 현지 생산입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목표가 2026년 말까지 미국 내에서 2나노 공정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의 애리조나 공장보다 삼성이 미국 땅에서 먼저 최첨단 공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어디서 만드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거군요. 특히 미중 갈등 이후로는 더욱 그렇겠네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삼성이 텍사스 공장에서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자료도 있었죠. 이건 고객사들이 이제 현지 생산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수주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젠슨 황 CEO랑 이재용 회장이 직접 만나는 등 최고 경영진 간의 교류가 잦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최고위급의 만남은 양사 협력이 아주 구체적인 단계를 접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가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무기가 있죠. TSMC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무기.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모두 잘 아는 유일한 회사라는 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고성능 AI 칩은 반드시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와 한 몸처럼 결합해야만 제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삼성은 이 점을 파고들어서 엔비디아에게 우리에게 칩 생산을 맡기면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 사양의 HBM까지 원스톱으로 묶어서 공급해 주겠다는 일종의 패키지 딜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건 TSMC가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십 년간 굳건했던 파운드리 시장의 독점 구도가 정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와 TSMC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할 겁니다. 기술적 신뢰나 협력의 역사가 워낙 깊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AI 칩 공급망은
TSMC의 완전 독점에서 TSMC와 삼성의 경쟁 및 견제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문을 열었고 삼성이 그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가격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AI 시대의 패권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들의 치열한 수싸움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흐름이 담겨 있었네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TSMC의 독주에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제동을 걸고 그 틈을 삼성이 파고들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첫 번째 핵심은 폭발적인 AI 칩 수요 덕분에 TSMC가 앞으로 몇 년간 가격을 계속 올릴 만큼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들의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이런 독점적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2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아주 영리한 수를 뒀습니다. 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삼성을 새로운 파트너 후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능력 선점과 메모리 반도체라는 독보적 강점을 무기로 TSMC의 독주 체제에 본격적으로 도전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앞으로의 전개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